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의 잘 익은 언어들 책방지기 이지선입니다. 저희 책방은 전주 하면 떠오르는 게 한옥마을일 텐데, 한옥마을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송천동이라는 동네에 있는 작은 서점입니다. 아이들과 손잡고 오셔도 좋고, 또는 부모님과 또는 혼자 오셔도 좋을 수 있고, 또 다양한 책들이 있어서 누구와 와도 한 권 정도는 사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동네 책방을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이 책방을 들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책을 들여놓고 책방에서 팔 수 있을까 고민을 오픈 전에 했었는데, 책이 한 권 나오기까지 사실 굉장한 시간과 또 문장 하나가 만들어질 때 그 굉장히 고치고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숙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 익어 있는 그런 상태가 굉장히, 과일도 그렇고 뭐든 사람도, 근데 이 책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책들이 모여 있는 서점이면 좋겠다 해서 이제 잘 익은 언어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런 표현들은 사실 이제 책방 이름을 막 이것저것 생각을 해 보면서 자꾸 마음에 드는 게 안 나오니까 저희 친구 한 명이 좀 묵혀봐라, 익혀봐라, 놔둬봐라 이러면서 이제 이걸 얻어 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잘 익은 언어들이라고 이렇게 서점을 했을 때 조금 처음에는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름에 대해서. 네. 일단은 2017년에 저희가 오픈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책방들이 아마 2015년부터 많이 동네에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을 가면 서점, 동네 책방, 해방촌 같은 데 가서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책을 보는데 동네 도서관, 동네 책방에 관련된 책들이 나오면서 이제 주의 깊게 좀 살펴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저희 동네를 보니까 독립 서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이쪽에는. 그래서 이제 준비를 시작하게 됐고, 제가 이제 카피라이터로 오랜 시간을 일해왔는데, 그러면서 같이 좀 작업실 겸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서점 내에는 저희가 지금 전체 보면은 이제 이렇게 옆으로 한쪽에는 그림책이 있고, 한쪽에는 이제 에세이나 많은 다양한 이제 어른들의 책이 있는데, 지금 저는 저희 책방을 보면은 보통 이제 무슨 문학 전문이라든지 그림책 전문이라든지 이런 전문 책방들이 많잖아요. 저희는 모든 책들이 다 조금씩은 갖춰진 책방이에요. 그래서 약간 책 전방 같은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이제 동네에서, 저는 이 동네를 생각했을 때 동네에서 책방을 해. 그런데 어떤 분들이 와도 한 권 정도 사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르신이 오셔도 아니면 아이들이 와도. 그래서 그림책도 이제 다양한 연령별로 지금 다 갖춰져 있는 편이고, 청소년 책이라든지 또 부모의 육아서라든지, 그리고 또 고전이나 문학 같은 경우도 조금씩만 큐레이션해서 갖다 놔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로는 종합서점이긴 한데 조금밖에 없는 그런 서점이죠. 그래서 약간 책을 선별하는데 좀 더 관심을 많이 쏟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해요. 일단은 지금 이제 독서 동아리가 하나 있는데, 요새는 코비드 때문에 잠시 이제 중단됐는데, 그림 모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책방에서 우연히 동네에 보테니컬 아트라고 식물 세밀화 그리시는 선생님이 주변에 사셔서, 동네 이제 그 분들을 주로 이렇게 수강생으로 해서 화요일 저녁마다 그림을 그리시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그림을 그린 거를 저희가 엽서로 만들어서 작년에 전시회도 하고, 지금은 이 잘 익은 언어들하고 함께 굿즈 제작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그림을 그리시고 있고, 이분들이 처음에 식물을 그렸다가 지금은 약간 이제 저희 책방이나 또는 동네에 관심을 좀 더 기울여서, 앞으로는 제가 오늘 이제 그림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전주에 관한 그림을 한번 그려서 전주 굿즈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책방에도 이제 전주니까 전주의 지역 작가님들 그 책들이 항상 있고, 특히 전주의 동화작가 선생님들이 전주에 관련된 컨텐츠를 가지고 동화를 쓰시는 분이 계세요. 전주의 역사나 또 전주의 경기전에 있는 그런 어떤 건물에 대해서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책은 소개도 하고 이곳에서 강연도 했고요.
그리고 전주 하면은 이제 그 남원의 혼풀문학관이 있지만 최명희 선생님이 되게 작가님이 유명한 곳이라서 최명희 문학상 수상 작품 같은 경우는 항상 웬만하면 비치를 좀 하고 소설을 요즘 읽지 않는 시대라고 하지만 그 문학상 작품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이제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제 그런 문학상 수상 작품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2권을 골라왔는데요. 지금 뭐 이거 보면은 제목이 무해한 하루를 시작하는 너에게, 그리고 2번째 지구는 없다예요. 요즘 기후 위기나 이런 환경적인 변화가 사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뭐 그레타 툰베리 같은 경우는 이런 기후적인 변화에 있어서 회색은 없다, 이제 흙과 백만 있을 뿐이다 얘기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지금 바뀌지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해한 하루, 그 어떤 것에도 해가 되지 않게 하는 생활 습관이 나온 책이고요. 이거는 방송인 타일러 러쉬라고 아마 방송에서 많이 보신 그 외국인 그분이 쓴 책인데, 이분의 시각, 그러니까 이분이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를 굉장히 쉽게 잘 풀어놨어요. 왜 우리가 지금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래서 이 2 책을 좀 보면서 내가 어떻게 좀 생각을 바꿔서 이 무해한 하루를 생활을 할 것인지 보면은 되게 그냥 보람도 있고 지구를 위해서 조금 더 보람 있는 하루하루를 살 것 같아서 요즘 이렇게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희 이제 주변에서 일단 플라스틱을 가장 안 쓰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을 또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 우리가 그냥 사실 뭐 먹고 그냥 버리잖아요. 근데 플라스틱 안에 다 포장된 비닐이 다 덮여져 있어요. 그걸 분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마스크를, 일회용 마스크 버릴 때 요새 끈을 잘라서 버리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잘못해서 쓰레기 봉투에서 빠져서 날아가거나, 사실 길에 굉장히 마스크가 많이 분실을 했겠죠. 버린 게 아니라 이제 버려져 있는 마스크들이 많은데 이게 야생동물들이나 고양이한테 굉장히 또 안 좋대요. 끈에 잘못 이제 그 동물들은 모르니까 끈 때문에 자칫 이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마스크 끈만 잘라서 버려도 되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실천 방안이 돼서 약간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플라스틱이라든지 최대한 일회용품을 쓰지 않기 위해서 또 텀블러 사용하는 거를 정말 습관처럼 하든지 그런 방법들부터 시작을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